안녕하세요, 율렉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C샵이라는 코드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 때는 그때 만들었던 것처럼 메모장을 이용해서 프로그램 만드는 일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비주얼 스튜디오 그 통합 개발 환경을 이용해서 개발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하기 위해서 시작 버튼 눌러서 여기 목록에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선택을 하시는데, 이걸 계속해서 이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시작 화면에 고정을 해놓고, 자, 이렇게 시작 메뉴에 고정이 되면은 이거를 앞으로 계속 쓸 거니까 가장 쉬운 위치에다가 이를 두겠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은 비주얼 스튜디오가 이제 실행되면은 오른쪽에서 시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할 때는 그 메모장을 사용할 때와 달리 그 소스 코드를 만드는 거 외에 비주얼 스튜디오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설정 파일들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드는 그 소스 코드를 관리해주고 또 번역도 해주고 컴파일 그리고 실행도 해주고 그러려면은 기본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프로젝트를 관리하기 위한 프로젝트 파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프로젝트 파일을 만드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시작할 때 여기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몇 개의 템플릿이 있는데, 저는 이걸 하지 않고 그냥 클릭해 넘어가게 되면은 바로 비주얼 스튜디오가 실행이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거기서 해도 되고 여기서 해도 돼요. 우리는 여기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여기서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클릭을 하시면 아까와 비슷한 형태의 그 창이 나오죠. 아까는 대표적인 몇 개만 나왔다면 여기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와요. 자, 이 중에서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프로젝트의 형태가 뭐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프로젝트 그 파일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할 것은 콘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거예요. 전에도 말했지만 언어 하나를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는 플랫폼을 최소화시키는 게 좋은데, 그 콘솔 플랫폼으로 언어를 배우는 게 제일 간단하겠죠, 그죠? 나중에는 이제 언어를 배우고 나서는 플랫폼을 좀 다양화해서 뭐 ASP.NET이라든지 뭐 WPF라든지 기타 등등 껍데기를 만드는 다양한 플랫폼이나 그 외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나 등등을 쓰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이 멋진 프로그램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콘솔도 두 가지가 있어요. 보면은 그건 이제 플랫폼에 대한 얘기는 우리 다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고, 콘솔로서 이제 .NET 코어 부분이 있고요. 좀 내려가 보시면은 여기 콘솔로서 .NET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거와 일맥하는 방식으로 하려면은 일단 .NET 프레임워크의 콘솔 앱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NET 코어라는 부분은 요즘에 이제 밀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밀고 있는 그런 새로운 플랫폼인데, 그건 우리가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요거 선택하시고 C샵, .NET 프레임워크, 그리고 창을 닫고 다음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뭐 특별하게 저희가 할 건 없고요. 그냥 바로 만들기 눌러서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자, 이렇게 생성되면은 일단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 그 상단에 더 큰 블록으로서 네임스페이스라는 게 있죠. 자, 이거는 네임스페이스 설명할 때 그때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 일단 클래스보다 더 큰 블럭이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시고, 내려가 보시면은 메인 함수가 있고요. 메인 함수 안쪽에 이제 저희가 전에 만들었던 코드를 옮기시면 되는 거예요. 전에 저희가 만들었던 코드를 저는 복사해 놨기 때문에 여기다가 클립보드에 있는 내용을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만들었던 코드 그대로 옮겨온 건데요. 자, 일단 뭐가 달라졌습니까? 저희가 메모장으로 할 때하고 이 통합 개발 환경을 사용할 때하고 일단 시각적으로 달라진 게 보이죠. 일단 컬러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NET이나 또는 이 C샵이라는 언어가 갖고 있는 문법적으로 예약되어 있는 키워드들은 이렇게 색깔이 입혀져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플랫폼이 갖고 있는 그 녀석 네임스페이스라든지 또 클래스명들도 이렇게 색깔이 잘 입혀져 있고요. 그다음에 문자열 같은 상수에 대한 색깔도 잘 입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메모장에서 만약에 내가 이 변수를 선언하고 싶다. 그래서 선언할 때 엔터 치잖아요. 여기서 엔터 치게 되면은 이 깜빡깜빡거리고 있는 이 프롬프트는 어디로 갈까요? 예, 맨 앞으로 가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막 스페이스바 누르거나 또 탭키 눌러가지고 여기까지 줄 맞추기를 해야만 되는데, 물론 줄 맞추기가 뭐 문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시각적으로 잘 관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줄 맞추기 하겠죠. 근데 이 편집기는, 이 비주얼 스튜디오가 갖고 있는 이 편집기는 굉장히 편하게도 내가 내려쓰기를 하면 알아서
어느 위치가 추천되는지를 잘 알아서 그 위치에다 프롬프트를 두게 되죠. 그래서 저희는 그냥 바로 여기다가 코드를 작성하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데서 이제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하잖아요. 그럼 알아서 줄 맞추기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줄 맞추기가 막 엉망진창인 거예요. 이렇게. 그럼 간단합니다. 이걸 드래그 해요. 그러면은 이 필트배트라는 것을 맞춰달라. 그러니까 줄 맞추기 좀 해달라. 그러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K 한번 누르고 F 한번 누르면은 자동 줄 맞추기를 해요. 그리고 이 편집기에서 또 좋은 점은 들여쓰기, 블럭하고 나서 들여쓰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탭키 눌러서 반대로 내어쓰기, 탭키 눌렀을 때 들여쓰기가 되는데 내어쓰기는 반대 방향으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이 편집기가 지원해주죠. 그래서 Shift 누른 상태에서 탭키 누르면 다시 내어쓰기가 되죠. 괜찮죠? 그리고 우리는 이 코드 중간에 주석이라는 걸 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코드에 대한 설명을 붙이고 싶다. 그러면 설명을 붙이는 작업이 주석을 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주석을 달 때는 크게 두 가지 주석이 있는데 한 줄짜리 주석, 슬래시 두 번 쓰고 나서 변수 초기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내용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호가 등장을 했지만 이 앞에 슬래시 두 번을 써주게 됨으로 해서 이 다음에 나오는 문자들은 그냥 설명이다. 그러니까 얘를 해석할 필요 없다. 얘는 컴파일 할 때 그냥 지워주면 된다. 소스 코드에서만 볼 수 있는 내용이다 라는 것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코드상에서 이런 기호가 있는데 이런 기호 앞에 주석 기호가 없다면 이건 오류가 나겠죠. 오류가 나지만 얘를 주석으로 취급하게 하면은 오류도 안 나고 설명문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줄짜리 주석은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여러 라인짜리 주석을 만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코드의 머릿말에다가 여러 말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시작은 슬래시 별, 끝나는 데는 별 슬래시 이렇게 하면 여기다가는 뭐 이런 걸 쓸 수 있어요. 뭐 코드 설명, 그다음 뭐 저작권, 뭐 생성일자,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붙여가지고 자세히 설명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쪽 내에서 이것을 어떻게 한다? 한 번에 주석으로 바꿔서 라인마다 주석을 붙이는 방법도 가능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이걸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하는 통합개발 환경이 갖고 있는 편집기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가지 이점을 갖고 있죠. 그러면은 이런 주석을 달 때 이 편집기가 주석을 알아서 달아주는 단축키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일단 라인 단위로 주석을 달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변수 초기화라고 하는 글의 한 줄만 주석으로 달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컨트롤 KC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석이 되잖아요. 반대로 컨트롤 KU 하면은 그 주석이 다시 사라져요. 자, 이 한 줄짜리는 어차피 한 라인이기 때문에 그 한 라인에서 포커스를 어디다 두든 한 줄에 어디에다가도 커서를 둔 다음에 컨트롤 KC 누르면은 다 주석, 한 줄 주석이 되고요. 만약에 여러 라인인데 여러 라인을 선택을 하고 컨트롤 KC 누르게 되면은 한 줄 주석으로 다 주석이 돼요. 근데 아까 했던 것처럼 여러 라인 주석으로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시프트 하고 슬래시라고 하는 거 오른쪽 시프트 키 옆에 있는 거 있잖아요. 자, 그거 누르시면은 자, 이렇게 여러 줄 라인으로 주석이 만들어집니다. 여러 라인 주석을 다시 풀 때는 똑같이 컨트롤 시프트 슬래시 한 번 더 눌러주면은 토글이 돼요. 풀렸다가 주석이었다가 풀렸다 주석이었다가. 반대로 이제 이 한 줄짜리 주석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KU 눌러야만 주석이 풀리고요. 컨트롤 KC 누르면 주석이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KC 연속해서 누르게 되면은 주석이 중첩이 돼요. 자,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편집기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이 편집기의 능력을 좀 봤는데 이 외에도 여러 가지의 기능이 있는데요. 필요한 기능이 있다고 하면은 그때 설명을 하다가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실행하는 건 더 쉬워요. 저희가 컴파일하고 또 실행도 해만 됐는데 이제 컴파일 한번 해볼까요? 얘는 컴파일과 실행을 한 번에 다 해줍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F5번 누르거나 위에 보시면 시작 버튼 누르거나 또는 디버그 메뉴에서 여기서 보시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F5가 있고 컨트롤 F5가 있어요. 디버깅으로 시작하겠다라고 하면 F5인데 디버깅을 하지 않고 바로 그냥 실행하는 것은 컨트롤 F5예요. 저희가 디버깅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할 건데 디버깅을 알기 전까지는 무조건 컨트롤 키와 함께 F5번을 누르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메뉴도 가능하겠지만 단축키 쓰는 것이 훨씬 더 편하죠. 코딩하다가 바로 타이핑 치는 게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르고 F5번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창이 확 떠요. 와, 굉장히 편하죠? 따로 컴파일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컨트롤 키 누르고 F5번 누르면 작성했던 내용들이 바로 저장이 되고 컴파일 되고 실행까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산성 훨씬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코드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요. 그쵸? 자, 오늘은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코드를 다시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앞으로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코드를 이어갈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 코드를 더 이어가기 전에 저희가 C샵이라는 언어의 특징이라든지 또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이 단넷 플랫폼에 대한 그런 특징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개, 3개의 강의를 통해서는 언어의 특징과 플랫폼의 특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